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거야 저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민주당의 과거에 테러 방지법 때 그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8일 동안 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8일 17분 동안 했는데 저는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요. 혼자서 10시간 18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는데 과연 국민의힘에 이러한 전투력이 지금 있는지 이런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고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부정적인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썼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때마다 이것은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이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반응할 거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변해야지 스텝이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변할 문제가 아니고 나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스텝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변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10명을 지원하는 것도 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진표 그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대통령께서 김진표 회장에게 뭐 진실 유무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특정 세력의 조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께서 평소에 즐겨보시는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비롯된 거라고 야당은 의심하고 주장하고 있고 군데군데에서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들이 그러면 대통령 말이 맞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이 맞냐 이 두 가지를 두고 나서 사실 김준표 의장의 말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들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을 선임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사람은 사실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렇게 좋게 구슬려가지고 좀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스텝이 필요한 거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장관 신설 뭐 하라면 뭐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키워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정말 야당과 소통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출마를 곧 선언할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현재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대통령의 특정 세력의 조작설,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그 이재명 전 대표에 관련된 무리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전 이재명 전 대표 말고도 다른 분, 그러니까 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도 출마가 고심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0명 정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격렬하게 지금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70년대생들, 좀 젊은 후보들이 좀 나와서 앞으로의 이재명 이후에 어떤 민주당의 모습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기초단체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지금의 이재명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도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같이 당대표로 경선을 하면서 8대2, 9대1이냐라는 어떤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흥행이 잘 됐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을 또 하겠죠. 네. 그리고 이미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속속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대통령실의 외압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집중을 할 것이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기는 법은 지면서 배운다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창이 무디다라고 하는데 그 무딘 창이 계속해서 찌르다 보면은 허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만 하더라도요. 고민정 의원이 이걸 물어봅니다. 7070이라는 대통령실 변화번호 어디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말을 하죠. 교체공사가 최근에 있었다던데요? 물어보니까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교체한 것이 알려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증이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던 말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교체 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정 의원이 물어보는 교체 공사라는 거는 이 7070이라는 번호를 없애기 위해서 전면적인 교체 공사를 말하는 거지 사람 한 명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는 사소한 그런 교체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유구 부속실장을 출석시켜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 혼자 계시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정수석과 교체해라. 그러면 오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들이 차분하게 바라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변명이 궁색할 것이다. 이건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진실을 덮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